박세진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세진입니다. 예, 대리님. 예. 오늘 좀 어렵게 연결됐네요. 오늘 빨리 얘기 들어볼게요. 그렇죠. 이런 날이 없었는데 좀 서둘러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아마 오늘 시장 상해시장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토요일에 기준금리 인하 소식이 좀 반갑게 좀 들려왔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은 앞서 시황에서도 코멘트가 나갔지만 양해라는 굵직한 정치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이벤트를 앞두고 지금 단행된 금리 인하기 때문에 더욱더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충만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좀 예상했었던 저희가 사실 돌이켜보면 작년 11월 20일경 진행됐었던 중국의 첫 번째 금리 인하, 후앙토 출시 이후의 첫 번째 금리 인하는 거의 지수를 20% 이상 상승시키는 엄청난 랠리로 연결이 됐었던 걸 저희가 확인을 했었던 경험이 있었죠. 그거에 비해서는 사실 지난번 지준율 인하 조치도 마찬가지고 이번 금리 인하도 그렇고 시장에 작년 후앙토 출시 이후와 같은 엄청난 파급력은 지금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일단 그렇습니다. 시장 오늘 보면은 사실 금융주가 가장 좋을 걸로 많이들 예상을 하셨겠지만 막상 오늘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난주 흐름하고 좀 비슷한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네, 오늘 연결 상태가 진짜 좋지 못하네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오늘 조금 그렇다 이런 좀 예감이 있었는데 참 연결이 오늘 이렇게 좀 말썽을 피네요. 다시 한번 연결을 시도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중국 이야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테크놀로지 오늘 가지고 와주셨는데 그동안 헬로 차이나에서는 처음 다루는 분야 반도체입니다. 지난 시간에 중국의 의류 쪽 좀 알아봤었죠. 오늘은 또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지금 몇 년째 상당히 호황을 보여주고 있는 반도체인데 중국의 반도체는 과연 얼마나 성장했고 현재 또 어떤 규모를 보여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방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을 좀 알아볼 텐데요. 중국에서 워낙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중국이 전 세계에서 최대 시장입니다. 애플이 지난 아이폰 6 발표 이후에 중국에서 1등을 다시 차지했죠. 그래서 사실 이번 갤럭시 S6 발표 이후에 앞으로 중국 과연 1분기 삼성의 실적이 어떨까 개인적으로 상당히 궁금하고요. 다시 또 삼성이 가져와주면 좋겠다는 바람도 좀 가져보는데 그만큼 중국 스마트폰 시장은 전 세계에서 눈독을 들이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이 시장 안에서의 반도체의 위상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박 대리님. 예. 네, 오늘 진짜 바로 얘기 시작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거 다음에 한번 다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를 좀 오늘 들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짧게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중국에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저희가 이제 전통적으로 보고 있는 이제 중국의 인프라라든지 금융 관련, 유동성 관련 수혜주들을 제외하고 중국에서 급속도로 지금 커지고 있는 산업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거든요. 중국에서 필요한 것들을 생산하는 기업들입니다. 중국이 여러 가지 소비가 트렌드가 변화되고 아니면 산업 구조가 변화되고 전체적으로 인구 구조적 변화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필요하지 않았던 재화나 서비스 중에 새로 필요하게 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 중에서 반도체 부분을 저희가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권미래 앵커님 지적해 주신 부분처럼 중국의 이제 가장 반도체 수요를 견인하고 있는 부분은 단연 스마트폰 시장입니다. 모든 글로벌 스마트폰 메이커들이 다 중국에 어떻게 판매 전략을 세울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중국에 포진되어 있는 내수 업종들, 로컬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업체들 역시 이제 기술 발전이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 추이 전망, 저랑 같이 화면을 좀 살펴보시면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스마트폰 시장 전망 자체가 2013년, 2012년을 들어가면서 3억대가 돌파되는 어마어마한 수치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모바일 D램의 수요 자체도 크게 견인이 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이 중국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스마트폰 시장 속에서 이 D램, 이 반도체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이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 중국의 기술력은 상당히 글로벌 대비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은 이 엄청난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스마트 기기 수요가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자급률, 그러니까 로컬에서 생산한 반도체를
내수로 그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비중 자체가 11%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점이었거든요. 이 전 세계 반도체 수요 자체는 중국의 헤게모니를 쥐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 2011년에서 2012년 들어서 전 세계 반도체 수요의 50%를 돌파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현재는 거의 60% 수준까지 그 중국의 그 반도체 수요 비중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중국의 반도체 산업의 성장, 뭐 전체적인 시장 규모의 확대도 당연히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국내에는 사실 너무나도 그 굵직한 반도체 회사가 두 곳이나 있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전 세계 그 반도체 업계 치킨 게임을 종식시키고 승자로 우뚝 서 있는 두 기업을 그동안 저희가 봐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내 투자자분들께서는 반도체 그 사이클의 어떻게 보면 생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중국은 지금 진입해서 그 진입 장벽을 깨부수고 올라가기가 사실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중국의 그 반도체 밸류체인은 별로 그렇게 수익성이 크게 좋지 않고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IC 패키지라든지 그 후공정에 속하는 검사 부분, 이쪽에 상당 부분 속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중국이 목표하고 있는 부분은 IC 회로 설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앞단 공정에서 진행될 수 있는 팹리스라든지 시스템 반도체 설계와 같은 최첨단 분야로의 진출을 지금 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두가 길었는데요. 이런 그 정부의 그 중국 정부 당국도 역시 반도체 산업 부분의 육성을 엄청나게 지금 푸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례로 작년 10월 달에 조성되었던 하나 기준으로 약 1,200억 가량의 그 국부 펀드 반도체 설비 투자 쪽으로 저희가 집행이 됐던 거 확인을 했었죠. 이런 쪽에 이런 시대 조류의 흐름에 가장 좀 수혜주로 떠오를 수 있는 기업을 좀 찾다 보니까 중국의 이제 굵직한 반도체 회사들, 아직은 병아리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무한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업체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수밖에 없고요.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그 종목은 정방테크놀로지입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패키징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그 반도체 그 패키징 업체인 그 강소전자와 거의 비슷한 사업 구조를 좀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정방테크놀로지는 이미지 센서 부분에 좀 특화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좀 투자 포인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미지 센서 관련된 부분은 스마트폰이라든지 그 자동차 부품, 전장 부품에도 많이 좀 채용이 되고 있죠. 점점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쪽 시장에서 특별하게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는 부분은 앞으로 전체적인 그 시장 확대의 기회를, 그 주가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굉장히 중국 쪽의 수요는 일단 큽니다.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55%나 비중을 차지할 정도고요. 미국에 비해서도 거의 5배죠. 그만큼 수요는 성장해 있고요. 과연 공급 차원에서 투자할 만한 기업이 있는가? 아직은 좀 병아리 단계지만 무한한 잠재력과 현재 이제 고사양 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좀 주목해 보자는 스토리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정방테크놀로지, 이미지 센서의 강점을 갖고 있고요. 반도체 패키징도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과 비교를 했을 때 정방테크놀로지가 더 투자 매력도 있을까요? 비교를 해 주시죠. 네, 일단은 영위하고 있는 업을 봤을 때 국내 업체와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 네페스 정도를 좀 떠올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네페스 반도체 같은 경우도 역시 그 패키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카메라, 그 이미지 센서 같은 부분에 좀 강점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좀 비교를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역시 중국은 숫자로 좀 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시가총액 기본 단위, 조 단위로 좀 먹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아직까지 그 매출 규모라든지 이익 규모 측면에서는 그 정도 시가총액에 타당할까 싶을 정도로 좀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숫자를 같이 좀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HTS 상에서 한번 그 같이 확인을 좀 해드리겠는데, 이 정방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매출 증가율 같은 경우도 뭐 들쑥날쑥하지만 연평균 한 30%에서 40%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은 영업이익률이에요. 지금 아무리 그 IT 소프트웨어 쪽 그 강력하게 좀 성장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 IT 하드웨어 쪽의 성장 기회를 감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약 40%에 육박하는 그 영업이익률을 계속해서 시현해 나가고 있다라는 점은 엄청난 좀 강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그 설비 투자가 굉장히 그 주요한 그 반도체 장비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부채 비율이 2%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재무적인 강점과 엄청난 그 영업이익률의 강점을 좀 동시에 보유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페스, 말씀드린 네페스와 비교를 하면 시가총액은 약 한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상황이네요. 네. 시가총액이 일단 많긴 하지만 10배 정도 네페스에 비해서 많긴 하지만 고평가된 측면도 없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죠. 예, 근데 네. 뭐 실질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영업이익률이라든지 매출 성장률을 봤을 때 이 부분은 금세 현재 밸류에이션은 금방 정당화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교를 해봤고요. 네페스가 이 정방 테크놀로지와 딱 부합하는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 우리 기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일단 성장률 굉장합니다. 연평균 30에서 40%. 또 정책적인 지원, 국부 펀드를 통해서 이 반도체 분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또 이 중국의 반도체가 진화하고 있다는 점 투자 포인트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박세진 대리님 투자 포인트 정리해 주시면서 가격 전략 세워주시죠. 예, 일단은 뭐 저희가 명확하게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중국이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자급자족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국에 필요한 부분, 중국이 스스로 만들어서 쓰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전체적인 산업 육성의 기회로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과거 중국 같은 경우에 반도체 산업의 진출 자체가 늦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중국이 주도하는 치킨 게임으로 빠져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중국이 지금까지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반도체 밸류체인상 후공정 라인 쪽에서 점점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팹리스 그리고 이제 이런 고부가 가치 제품들을 생산하는 쪽으로 방향선회를 급격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반드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에 막대한 자본력과 정부의 육성 의지가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M&A나 기업의 업무 R&D 공조를 통한 엄청난 기술 격차의 축소도 또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지 센서의 강점이 있는 좀 특화된 반도체 시장에서의 사업 영위를 진행을 하고 있는 정방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가 대응 차원에서는 목표가 현재 수준에서 좀 짧게 본다라고 하면 70위안 수준까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반도체 업종들이 굉장히 좀 호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어느 정도 저항대가 지지선이 잡혀 있는 55위안 수준으로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가 매수 가능하고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박세진 대리와 중국의 반도체 알아봤는데요. 정방 테크놀로지였습니다. 반도체 산업, 중국에서 서막이 비추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성장률 기대해 볼만 하겠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마토TV 0221283388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카운슬러에서 여러분의 종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진단 신청해 주셔야 오후 4시에 바로 세 분의 전문가에게 직접 진단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0221283388번 전화 주시고요. 오늘 코너 서두에 좀 진행이 고르지 못하고 연결이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2막 2장에서 뵙겠습니다.